서울에 8천 명의 유커들이 들썩이었었죠. 이른바 한강에서 삼계탕 파티로 화제를 모은 중국 중마이 그룹의 포상관광 이야기, 유커 이야기,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서울시가 그동안 정책들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주황색 옷을 입은 8천 명의 유커들이 서울을 누비고 있습니다. 예, 삼계탕 파티가 있었고요. 네.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뭐 그 8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지는 않았지만 네. 두 차례 나눠서 4천 명씩 네. 이렇게 중마이 그룹의 임직원들이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단일 단체 관광객으로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봐도 두 번째 규모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곳이죠. 중마이 그룹이 이제 1993년에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건강보건식품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2013년에 이미 크루즈 관광을 통해서 서울하고 제주를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차, 2차 방문 일정 모두 뭐 한강, 그리고 에버랜드, 그리고 파주 임진각, 서울의 경복궁, 명동, 동대문 이렇게 들르는 그런 코스였는데요. 1차, 2차 모두 관광버스 200대를 타고 이동해서 서울 시내 16개 호텔에 나눠서 묵었다고 합니다. 네, 네. 중마이 그룹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자로는 중맷 이렇게 쓰고요. 네. 쪽마이 이렇게 읽더군요. 쪽마이 그룹, 중마이 그룹. 많은 분들이 왔어요. 예. 네. 그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저희 TBS TV에서도 LTE 생중계도 하기도 했고 예. 또 기자 리포트도 많이 나가기도 했는데 한강변에서 삼계탕 파티가 아주 큰 화제를 모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 지나던 분들은 그분들이 운집해서 같이 밥을 먹는 모습 자체가 또 네. 거대한 볼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 그 협찬이 없었으면 이런 파티는 불가능했겠죠. 네. 서울 시비가 2억 5천 정도 들어가서 이 잔치 판을 갖다 벌였는데 네. 원래는 이제 중마이 그룹에 가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 그 한국에 좀 관광을 오시라. 특히 서울을 갖다 들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뭐 서울에 오시면 한 끼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네. 예 그리고 뭐 공연도 대접을 해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갖다 지킨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많이 방식으로. 올 줄 모르고 시장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8천 명이 나올 줄 알고. 저도 사실은 그냥 임원 정도한테 거의 같은 자리에 계셨던 네. 임원 정도한테 얘기했던 건데 네. 이게 커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2억 5천만 원을 들였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삼계탕들은 예. 그 한강에서 취사가 안 되니까 네. 이제 협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삼계탕을 데워서 이렇게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맥주도 이렇게 그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삼계탕 파티가 그 흥겨웠던 것은 삼계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거든요. 네. 일단 태양의 후예 때 네. 우리의 유시신 대위가 강모현 선생한테 중탕을 통해서 만들어줬던 게 삼계탕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리커창 총리가 한국의 보양식 삼계탕을 먹었는데 정말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찾는 음식점 1위가 예전에는 보통 불고기집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삼계탕집이 1위가 됐고요. 실제로 이 중마이 그룹이 오기 전에도 중국 유커들이 관광에 들어와서 삼계탕집 앞에 아주 장사진을 이루는 바람에 명동의 삼계탕집이 그렇게 성황을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전체 공연도 하고 또 특히나 그 거미 나와가지고 You're My Everything 불러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중마이 그룹의 임직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축제가 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분들로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시 차원에서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준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돈을 서울시가 쓴 건데 이게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속에 이제 투자로 보면 이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얼마나 쓸까,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뭐 사실 일부 또 언론사에서는 또 색안경을 쓰고 이 문제를 갖다가 막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뭐 단체로 오니까 골목 상권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뭐 그리고 이분들 와가지고 전부 면세점에만 들끓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면세점이 지금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네. 뭐 그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면세점에서는 서울시장님한테 뭔가 특별히 선물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또 이분들이
그냥 단체 일정만 소화한 게 아니라 단체 일정 사이사이에 개별 관광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개별 관광을 통해서 평소에 블로그나 혹은 그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했던 곳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중마의 효과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명동이나 혹은 그 동대문의 상인들이 입을 모아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5일부터 13일까지 중마의 임직원 8,000명이 한국에서 얼마나 경제 효과를 일으켰을까 계산을 해봤다고 하죠. 네. 무려 495억 원의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돈을 떨어뜨린 그런 부분들과 또 간접적으로 어떤 붐업을 시킨 효과가 495억인데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분들이 정말 멋진 그런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 네. 한강변에서 정말 저도 부럽다고 느낄 만큼 환상적인 공연과 식사를 맛봤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시 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미래를 보고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6호 인터뷰 중에 가족과 함께 꼭 다시 찾고 싶다는 인터뷰도 제가 본 게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번 중마일그룹 관광 유치 정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고요. 예. 그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달에도 또 대규모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그 건강식품 관련 다국적 기업인 허벌라이프에서 네. 중국 지사 임직원 만여 명이 이제 오.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 달 17일서부터 2박 3일 동안 또 관광을 한다고 하고요. 또 9월에 일본 기업 임직원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그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3천여 명이 들어온다고 하고 10월에도 다국적 기업 임직원 5천여 명이 이제 제주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서울, 뭐 경기, 제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단체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재방문율을 갖다 높이는 그런 형태의 작전들을 좀 짜서 민과 관이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대규모 포상 컨벤션 더욱더 좀 꽃을 맺기를 기대하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청년 수당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청년 정책을 놓고 서로 법원에 지금 제소도 하고 정부하고 서울시가 협의가 안 됐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청년 취업 내일 공제 제도란 걸 시행하겠다고 나와서 또 좀 논란이 됩니다. 정부가 먼저 내놓은 이번 정책은 어떤 건가요? 청년 취업 내일 공제라는 제목 안에 대략 어떤 식으로 청년들에게 그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일단 청년이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면 공제의 형태로 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취업을 하게 되면 대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뭐 보통 인턴이나 이런 네. 형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규 직원들이 받는 돈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박한 대우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보험을 들듯이 돈을 갖다가 납입을 하면 네. 2년 뒤에 회사에서도 보태고 정부에서도 돈을 보태서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언뜻 듣기에는 참신한 발상처럼 들리지 네네. 않습니까? 일단 보세요. 취업을 한 친구들이 12만 5천 원 정도를 다달이 묻어둡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묻게 되면 한 300만 원이 돼요. 네. 여기에 2년 후에 기업이 300을 붙여서 600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정부가 1대1로 600을 더 얹어서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고용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여태껏 인턴 지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청년들을 인턴을 삼으면 고용주에게 돈을 얼마 지원을 해서 인턴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러면서 청년 자체한테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상이 좀 바뀌어서 청년한테 돈이 지원되는 그런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이고 특히나 경력이 낮고 또 임금 수준이 낮은 청년들에게 좀 보탬이 될 만한 지원책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좀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정부가 돈을 불려주겠다 이런 건데 예.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선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기간이 2년입니다. 자,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연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연한이 2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이걸 4년까지 뭐 늘리겠다 해가지고 설왕설래 있고 그거를 갖다 받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지금 일단 그 법을 통과시키지는 아직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2년마다 합법적으로 1,200만 원의 목돈 주고 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놓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지고 네. 그리고 일단 그 청년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군다나 중소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달이 받는 돈이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그 적은 돈을 또 12만 5천 원씩 적립을 해야 된다면 네. 실제로 청년들이 사용해야 되는 사용하는 돈은 더더욱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학 때 쌓아놨던 학자금을 갖다 대출을 갚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청년들의 현실은 더 옥죄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일단 먼저 해봅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많이 쓸수록 좋겠지만 예. 기존에 뭐 서울시나 성남시나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중복 지원 이런 걸로 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의 청년 취업 내일 공제 정책을 놓고 아니 서울시 청년 수당과 또 다를 건 뭐냐 비슷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네. 직접 청년에게 돈을 꽂아준다는 점에서 뭐 비슷하죠. 네. 예전에는 정부는 계속적으로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 사실상 청년들에게 그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상을 청년들한테 직접 주는 형태로 이제 전환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좀 든든하게 안심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현금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청년 지원은 현금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서 특히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청년 수당을 갖다 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하고 일단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뭐 물론 공제 형태로 자기도 돈을 묻어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지만 근데 돈을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또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 통장이라고 하는 정책이죠. 네. 희망 2배 청년 통장인데 이 통장은 예전에 이제 그 저소득층 에서 자기가 다달이 일정 기간 동안 적립을 하면 그 적립한 돈만큼을 얹어서 목돈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죠? 매칭을 예. 해주는 그런 방식을 네. 청년 쪽으로 확대한 정책이었는데 네. 이 일하는 청년 통장 프로젝트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는 희망 2배 청년 통장이고 이게 발상은 비슷하거든요. 일정 정도 돈을 묻어라. 그러면 그만큼 얹어서 목돈을 만들어서 뭔가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금 말하는 공제하고 아이디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청년 내일 공제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제도가 네.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네. 그런 점이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지금 현재 청년 활동 지원비 예산으로 90억을 쓰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들었는데 지금 이 정부의 예산은 600억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규모가 네.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이런 큰 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네. 어떤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점이 그러니까 서울시한테는 자꾸 중복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발목을 일단 잡아놓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현금 지원 방식의 통장 형태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예.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이 뭐 진행이 됐다면 서울시에서도 뭐 정부 정책을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청년 수당이 지금 걸림돌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입장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이나 또 청년 단체들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일단은요 서울시에서는 네.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목을 일단 잡아가지고 실행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걸 먼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입장을 토로하고 있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에 1,200만 원 목돈 지원책 기사를 스크랩을 해놓고 네. 아니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더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건 일단 악마의 속삭임이란 말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아이디어에 로열티를 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갖다 했고요. 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로 비난을 했는데 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취업 내일 공지에 대해서 저임금 청년 착취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그리고 2년간 근속해야 900만 원을 더 준다라고 하는 방식은 2년 동안 청년을 저임금 일자리에 발목을 잡아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고요. 청년들은 2년 동안 고용 환경의 구조가 열악해도 또 현장에서 어떤 그 비인격적인 대우를 네. 받더라도 참아야죠. 돈이 아까워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검토는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뿐만이 이러한 목소리를 낸 게 아니고요. 정작 중소기업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고스란히 이제 월급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그 지원 제도는 사실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애초에는 내지 않던 그런 돈을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청년들을 고용해야 되고 고용한 이후에 또 뭐랄까 그 청년들이 내는 돈만큼을 또 얹어서 나중에 목돈으로 또 줘야 돼요. 네. 사실은 뭐 퇴직금 그런 명목으로 적립해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알토란 같은 하나의 보조금 정책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취업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중소기업에 지금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잘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목돈으로 받는 건 결과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2년 퇴직금을 갖다 모으면 한 1,200만 원 정도 사실 됩니다. 네. 원래 뭐 일자리에서 뭐 대략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치면 한 2년 정도 일하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적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퇴직금 주면서 생색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도의 돈도 못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공제금을 붙여줘야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면 임금이 더 작은 곳으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현실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하는 것에 대한 비난보다도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서울시의 이런 정책들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물론 이제 정책의 효율성을 생각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보조금 주던 거를 없애고 청년 공제로만 전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전까지 나가던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 1년간 한 390만 원, 인터넷에 한 180만 원 해서 570만 원 정도를 지급했잖아요. 그 돈 6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정돼 있는 예산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일자리라면 정규직을 늘려주는 겁니다. 네. 정규직을. 그리고 그 정규직들이 충분히 일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탄탄하게 일정 정도 정년들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려주는 건데 그것이 지금 단기적인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좀 더 전폭적인 새로운 발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게 정말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을 정말로 위하는 정책이겠죠. 그래, 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